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외교수장으로 지명된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북한 문제 등 대외 정책에 있어 동맹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북한 문제를 임기 초반부터 다뤄야 하지만 창의적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26일 미국 상원에서 찬성 78표, 반대 22표로 인준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대선 기간 바이든 후보의 외교정책 자문을 총괄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혀온 인물입니다. 외교에서는 동맹국과의 공조 등 전통적인 방식을 중시했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악화됐다면서 전반적인 검토 의지를 밝혔습니다. I think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that has plagued administration after administration, and it's a problem that has not gotten better. In fact, it's gotten worse. But I begin by acknowledging the fact that it was a hard problem to begin with.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압박을 늘리는 것과 또 다른 외교적 방안 등을 살펴볼 것이라면서 이런 작업은 동맹과 협력국,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방안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블링컨 장관이 신속하게 북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하기 전에 미국이 상황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I always think it's better to be proactive so that, you don't have to wait till Kim fires off an ICBM test and then we're always left scrambling to respond. So if you have a framework that you're looking at for North Korea policy, I think that's helpful.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블링컨 장관이 임기 초부터 북한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면서도 성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강조했습니다. A bad idea, a rushed bad idea would not be helpful. He needs to get to it, but he needs to also get to it with all due haste, but without rushing to a bad outcome. If he just reiterates previous policy, that's going to be a wasted opportunity.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 선서를 통해 미국의 71대 국무장관으로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문제에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제임스 디킨슨 미국 우주사령관이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킨슨 우주사령관은 26일 미국 공군산하 미첼 인스티튜트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최근 인준 청문회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밝힌 북한과 이란의 반우주 역량 진화 우려와 관련한 VOA의 질문을 받고 우주사령부는 북한의 반우주 역량이 미사일 방어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주사령부는 통합전투사령부로서 지상과 항공, 해상전투부대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우주 영역에서 싸울지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상원의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과 이란의 반우주 역량 진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우주 발사 기술이 탄도미사일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다 카타르 리그에서 뛰었던 북한 축구 선수 한광성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이 느슨해졌다는 지적 속에서도 유럽과 중동에서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분석됩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을 넘겨받은 붉은색 유니폼의 선수. 수비수를 가볍게 따돌린 뒤 골문 앞 수비수 사이로 공을 차 골을 만드는 북한 출신의 선수. 흥분한 캐스터가 외쳐 부르는 이름은 북한 축구 선수 한광성입니다. 지난 2020 시즌 카타르 리그팀 알두하일에서 활약한 한광성은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북한 스포츠 전문가인 이탈리아의 마르코 바고치는 최근 VOA에 자신이 한광성의 매니지먼트 에이전시와 직접 연락했다면서
한광성이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 뛸 수 있는 팀을 구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복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까지 한광성이 해외 리그팀을 모색했으며 실제 말레이시아 리그의 슬랑오르 FC와 알 두하일이 그의 임대 계약을 놓고 협상에 나서기도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고 알 두하일과의 계약은 종료됐습니다. 한광성은 축구 실력 외에도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자금 창출, 즉 외화벌이를 막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적용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97호가 모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까지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명시했으며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한광성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들 역시 송환 대상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공개된 유엔 안보리 연례보고서에서 전문가 패널은 알두아일과 5년 약 525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한광성과 이탈리아 팀 아레초에서 2만 4천 달러를 벌어들인 최성혁, 또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뛴 박광용 등 선수 3명을 지목하며 이들이 송환 대상에 오른 북한 노동자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페인의 한 매체는 한광성이 연봉에서 매월 자신의 생활비 1,800달러가량을 제외하고 모든 돈을 북한으로 보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광성의 이번 북한 귀환은 대북제재 이행의 상징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I would categorize that as a win and a success for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lthough it would come a little late, I believe, as a success for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ecause he has generated millions of dollars for the benefit of the North Korean regime. 파틀렛 연구원은 또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운동선수들은 외국인들이 북한인들과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일 수도 있다면서 이번 한광성의 복귀는 재정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 면에서도 북한의 큰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승입니다. 국제언론감시기구와 인권단체들이 한국의 영화나 도서, 노래 등을 보거나 소유한 주민에게 형벌을 가하도록 북한 정권이 새로 제정한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 없는 기자회 세드릭 알비안이 동아시아 지부장은 26일 VOA에 북한 정권이 이 법을 통해 외국 언론 유포자에 대해 최고 사형 선고 등을 명시했다면서 독립적인 정보 접근은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필수적 인권으로 북한 정권은 이 같은 언론 검열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VOA에 북한 주민들은 북한 이외에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떤 억압으로도 세계의 일원이 되길 원하는 주민들의 염원을 억누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이런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북한의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은 한국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등을 직접 보고 듣거나 보관한 자에게는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을, 관련 내용을 유입하고 유포한 주민들에게는 무기 노동교화형이나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킹에 나서고 있으며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접근한 뒤 악성 소프트웨어를 유포하고 있다고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이 밝혔습니다. 구글 산하 위협 분석 그룹은 25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킹 조직이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 SNS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허위 계정을 만들고 자신들을 사이버 보안 관계자로 소개해 사이버 보안 담당 연구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은 뒤 친분 관계를 이용해 해킹 공격 대상 연구원들에게 사이버 취약성 연구 작업을 함께할 것을 제안하고 악성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요 정보를 탈취하는 해킹을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해킹 조직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10개를 비롯한 수십 개의 계정 주소를 공개했으며 기존에 알고 지냈거나 교류가 있었던 인물 외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고 이들과 관여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